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스쿼트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스쿼트의 종류를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코멘트를 남겨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도 숲을 먼저 보고, 즉 목차를 먼저 보고 나무를 보는 과정을 거쳐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운동에 있어서도 이러이러한 운동 종목들이 있고 나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통해서 이러한 운동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종목에 한해서 디테일하게 자세를 수정해 나가고 팁들을 익혀 나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너무 특이한 막 저처 스쿼트 이런 것들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그런 스쿼트들에 대한 가닥을 한번 잡아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몸 스쿼트.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스쿼트입니다. 맨몸 스쿼트는 중량을 짊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바르게 선 자세에서 그대로 발끝을 열어주고 무릎이 발끝 방향을 따라가게끔 열어주시면서 그대로 우리 몸통이 수직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깔끔한 스쿼트 자세를 취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보통 힙 스쿼트라고 하면서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쭉 빼는 자세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맨몸 스쿼트의 정석적인 자세가 안 되는 상태에서 단순히 엉덩이만 뒤로 빼는 스쿼트의 패턴이 몸에 학습이 되어버리면 앞으로의 다른 스쿼트들을 향한 진입 장벽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블릿 스쿼트. 보통 캐틀벨이나 덤벨 하나를 잡고 진행하는 스쿼트입니다. 맨몸 스쿼트가 된다면 그 자세에서 물체를 앞에 두고 최대한 몸에 가깝게 붙인 상태에서 허리가 굽지 않게 상체 근육과 코어의 힘을 더 동원하게 해주고 중량까지 추가되어서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스쿼트 자세입니다. 세 번째, 스플릿 스쿼트. 쪼개진 스쿼트라는 뜻의 스쿼트이며 흔히들 말하는 런지 자세를 제자리에서 수행하는 것을 스플릿 스쿼트라고 말합니다. 맨몸 운동으로 동작해도 좋고 양손에 덤벨을 들거나 바벨을 짊어진 상태에서 동작해도 좋은 초보자부터 고급자까지 고루 쓰이며 자극을 느끼게 해주는 스쿼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스쿼트를 할 때처럼 무릎의 방향과 발끝 방향을 10도에서 15도 정도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것이 무릎의 부상을 피하게 해줄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바벨을 짊어지고 운동을 하는 스쿼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먼저 견착 위치에 따라서 스쿼트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요. 프론트 스쿼트, 하이바 스쿼트, 로우바 스쿼트, 오버헤드 스쿼트,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벨을 짊어지고 동작하는 스쿼트는 우리의 이 맨몸에 중량이 더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몸의 무게 중심에서 이 바벨이 우리 몸의 앞쪽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그 뒤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리고 머리 위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 견착 위치에 따른 스쿼트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 스쿼트. 바벨이 우리 몸의 앞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바벨을 가볍게 쥔 상태에서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어 최대한 쇄골과 전면 어깨 위에 가장 바벨의 견착이 스무스한 자리에 위치시킨 상태로 우리의 무게 중심의 지표가 되는 미드풋 라인 위를 수직으로 움직이게 동작하는 스쿼트 자세입니다. 보통은 운동을 할 때 대퇴사두근, 앞 허벅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할 때 이 프론트 스쿼트로 동작을 합니다. 백 스쿼트. 백 스쿼트는 하이바 스쿼트와 로우바 스쿼트로 나뉘게 됩니다. 하이바 스쿼트. 바벨이 우리 몸의 뒤쪽에 위치하는 백 스쿼트 중에서도 바벨의 위치가 높은 곳에 있는 상부 승모근 위에 바벨이 견착이 되는 스쿼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바벨 스쿼트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스쿼트이기도 하고요. 풀 스쿼트로 앉았을 때 하체를 앞뒤로 고르게 조져줄 수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작을 하는 스쿼트의 자세입니다. 로우바 스쿼트. 바벨의 위치가 하이바 스쿼트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입니다. 바벨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체의 각이 더 숙여지게 되고, 바벨의 견착 위치는 이렇듯 후면 어깨와 중부 승모근 부분에 견착이 되는 스쿼트입니다. 상체각이 숙여진 만큼 하이바 스쿼트보다 후면 근육들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고중량을 치는데 적합한 스쿼트 자세입니다. 간혹 일부 보디빌더 분들이 하이바, 로우바 스쿼트라는 단어는 혼란을 야기할 뿐이고 자신의 신체에 맞춰서 바벨의 위치를 맞추는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소개하는데, 자신의 신체에 맞게 바벨의 위치를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운동 목적에 따라서 바벨의 위치를 내가 어디에 위치시킬까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유연성과 신체 정렬을 맞추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래서 바벨의 위치가 다른 엄연히 존재하는 용어이며 구분이 되어야 하는 스쿼트의 자세들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오버헤드 스쿼트. 견착 위치가 우리 몸통에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머리 위에 바벨이 존재하며 강하게 숄더 패킹을 한 상태로 동작하는 스쿼트로 보통은 무게가 매우 낮은 목봉 등으로 유연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며 역도 동작을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조 운동으로서 활용하는 스쿼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끔씩 웜업을 해주는 편인데 굳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할 필요가 없는 스쿼트입니다.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분류입니다. 깊이에 따른 스쿼트의 종류입니다. 쿼터 스쿼트, 하프 스쿼트, 패러럴 스쿼트, 풀 스쿼트, ATG 스쿼트 이렇게 총 5가지의 깊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하이바 스쿼트로 동작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하이바를 기준으로 이 5가지의 깊이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터 스쿼트. 쿼터 스쿼트는 말 그대로 전체 가동 범위 중에서 4분의 1을 가져가는 스쿼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진으로 보이는 이 정도의 깊이를 의미하며 일부 운동 종목의 선수들이 고중량으로 쿼터 스쿼트를 하곤 하지만 일반적으로 몸을 키우는 게 목적인 일반인들은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스쿼트입니다. 하프 스쿼트. 많은 사람들이 하프 스쿼트의 정확한 깊이를 모르는데 전체 가동 범위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깊이로 쿼터 스쿼트보다는 낮고 패러럴 스쿼트보다는 힙의 위치가 높은 범위를 하프 스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패러럴 스쿼트. 우리의 뒷허벅지가 무릎과 평행한 라인을 이루고 지면과 뒷허벅지가 평행한 라인을 이룰 때 이 깊이를 패러럴 스쿼트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깊이가 하프 스쿼트라고 착각을 하지만 이 정도의 깊이는 패러럴 스쿼트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풀 스쿼트. 패러럴 스쿼트보다 낮은 위치에 존재하는 스쿼트의 깊이입니다. 보통은 고관절, 힙 조인트의 위치가 무릎보다 아래에 위치한다면 풀 스쿼트로 보고 이는 파워리프팅 대회에서의 정식 가동 범위로 인정받는 스쿼트 깊이입니다. 풀 스쿼트를 하게 되면 다른 깊이의 스쿼트들보다 하체의 후면, 즉 빵댕이까지 더 효과적으로 운동이 되기 때문에 스쿼트는 무조건 닥치고 풀 스쿼트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의 무리한 풀 스쿼트 도전은 위험할 수 있지만 유연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쿼터, 하프, 패러럴 스쿼트보다는 당연히 가동 범위가 더 깊은 풀 스쿼트로 동작을 하는 것이 우리가 1회라는 동작을 할 때 최대의 효율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ATG 스쿼트. 이 ATG의 뜻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S to Grass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빵댕이가 잔디, 풀에 닿을 정도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풀 스쿼트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는 단어이며 암묵적으로는 그보다 더 깊은 깊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의 뒷허벅지가 종아리에 닿을 만큼의 깊이를 ATG 스쿼트라고 부릅니다. ATG 스쿼트가 더 깊으니까 좋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다가 유연성이 받쳐주지 않아서 허리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스쿼트의 여러 종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부디 여러분들이 숲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